공부방 그 블로그를 제가 가끔 보면은 대부분 그냥 아이들 얼굴에 스티커 몇 개 붙이고 뭐 하는 활동들 사진만 띡 올라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원샷 공부방 원쌤입니다. 오늘은 학원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홍보는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괜찮았던 것만 줄여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1인 학원이라든지 공부방이어도 무조건 마케팅은 필요합니다. 저는 수입의 10%를 마케팅에 썼어요. 무조건 순수익의 10%를요. 맨 처음에 광고를 할 때는 오프라인 광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광고 중에서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아파트 전단지 광고도 있겠고, 그리고 직투라고 하죠. 직투도 있고, 그리고 전단지랑 뭐 연필이라든지 지우개 아니면 사탕 같은 거 넣어서 아이들한테 뿌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파트 우표남에다가 넣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체국 편으로 해서 광고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로 불특정 다수에게 편지처럼 직접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열어볼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우선 우편함에 넣는 직투는 너무 힘들고 효과가 없었어요. 능률 세미나에서 제가 이제 학원 마케팅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때 들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이유가 청소 아주머니들이 그 우편함에 꽂혀 있는 것을 보면 바로 폐기 처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800개 정도 작업을 해서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작업을 해서 돌렸는데 별로 큰 효과가 없었어요. 전화는 뭐 4통 정도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서는 신문에 전단지를 껴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거의 신문을 보지 않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의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광고는 제일 그나마 괜찮았던 게 아파트 게시판에 전단지를 광고를 하는 거. 그게 가장 그래도 깔끔했던 것 같아요. 광고 효과가 있었던 건 오프라인에서는 아파트 게시판에 차라리 돈 내고 광고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있죠? 전단지를 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주일에 얼마, 2주에 얼마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일반적으로는 2주씩 잡고 광고를 했고 그리고 각 동마다 전단지를 들고 직접 가서 껴 넣어야 되는 작업입니다. 정말 불이 나더라고요. 저는 저의 공부방에 올 수 있는 걸어서 한 20분 정도의 아파트는 다 돌면서 아파트 게시판 광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참 씁쓸한 건 뭐냐면 저는 아파트 게시판 광고를 하면 바로바로 상담 전화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간을 좀 보시는 건지 블로그의 조회수만 조금 많이 늘어나고 전화가 바로바로 온다든지 이러지는 않았고 오히려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전체 반이 마감이 됐었습니다. 자, 이제는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저는 오히려 온라인 광고가 제일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대행사를 가르치는 대표님한테 직접 마케팅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온라인 광고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네이버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그리고 당근마켓. 크게는 이렇게 4개로 줄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인스타그램이 핫하다면서 선생님 근데 인스타그램 광고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경우가 많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그리고 당근마켓 다 하시려고 하다 보면 수업 준비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수가 있고 저는 온라인 광고를 하실 때 그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파셔라 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당근마켓,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셋 중에서 뭘 선택을 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건 블로그입니다. 학원 블로그를 또는 공부방 블로그를 만들라는 거죠. 저는 신규생의 거의 80%는 블로그를 보고 온 케이스였어요. 인스타그램을 자꾸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 엄마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한다면서 인스타그램으로 진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고깃집을 만약에 이제 저희 동네에 고깃집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에 검색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하죠. 인스타그램에다가 고깃집 맛집, 우리 동네 고깃집 맛집에 대해서 검색을 하지는 않고 남의 아이들이 막 부리는 것을 굳이 보려고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진 않죠. 그냥 내가 찍은 것을 소장은 하고 싶고 나랑 알고 있는 지인들이 어떻게 사나 요 정도가 바로 인스타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싱글이라면 연애를 할 때 이 남자의 마음이 변했을까? 아니면 지금 23년이니까요. 23년 새해 무료 운세 이런 거 인스타그램에 검색하시나요? 그쵸?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학부모들이 학원이나 공부방을 찾을 때 맘카페가 아닌 이상은 네이버로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로 검색을 했을 때 내 학원, 블로그가 노출이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수를 올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선은 내 블로그의 지수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상위 노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 소상공인 광고라고 따로 있어요. 네이버 소상공인 광고에 또 돈을 들여라 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차근차근 내 블로그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블로그가 알아서 상담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럼 블로그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 블로그에 한번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학원, 공부방 블로그에는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팅을 할 때마다 교육청에 신고한 번호 있잖아요. 신고 번호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초등이면 초등, 중등이면 중등 다 써 있어야 되고요. 과목명 당연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수업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 샘플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죠. 학원이나 공부방의 블로그에 필수 기재사항인 교육청 등록번호, 그리고 학년, 그리고 과목, 그리고 수업료 이렇게 기재를 하셨다면 그러면 뭐를 그 다음에 해야 될까요? 공부방 블로그를 제가 가끔 보면은 대부분 그냥 아이들 얼굴에 스티커 몇 개 붙이고 하는 활동들 사진만 띡 올라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엄마들은 그 사진을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가를 알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고 내가 만약에 프랜차이즈라고 할 때 회사에서 나눠준 커리큘럼 그냥 막 올리고 끝인 블로그들도 굉장히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학원이나 공부방 블로그를 운영하고자 할 때는 원장님의 교육 철학 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그냥 이 커리큘럼 이곳이나 저곳이나 다 비슷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을 가르치는 그 원장님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곳을 다닐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지금 당장 블로그에 소개글을 쓰라고 했더니 내가 정말 어려웠던 옛날 시절에 대해서 주구장창 글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왜 이 길에 들어섰으며 그리고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식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지 그것이 구구절절하게 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은 우선 다른 칸에 만들어 놓고 자기소개 글에 프랜차이즈 커리큘럼을 넣지는 말고 구구절절 내가 왜 교육 사업을 시작을 했는가 세밀하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블로그에 자기소개 글을 썼는데요. 자기소개 글은 정말 한 6, 7번의 수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내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서 끝나지 않고 수강생들이 나를 믿고 따라와 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작성을 했습니다. 정말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 있나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